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덕성여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이제 입학처에서 이 4개년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요. 2020부터 2023학년도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었는지도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2020, 2021학년도에는 내신 산출을 이렇게 했고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국영사의 전 과목, 이과는 수영과의 전 과목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이 안 되는 거였고, 이과는 국어 교과에 반영이 안 되는 대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못하는 문과 학생이거나 이제 국어를 못하는 이과 학생들이 덕성여대 지원을 엄청나게 선호를 했죠. 근데 2022학년도가 되면은 이제 교과 전형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학생부 100전형이랑 고교 추천 전형으로 나뉘는데 학생부 100전형은 3개 교과별 4과목이에요. 그리고 고교 추천은 국수영사과의 전 과목이 반영된다. 그럼 2022학년도에 덕성여대에서는 학생부 100전형은 기존보다 내신을 덜 반영하는 거고 고교 추천은 기존보다 내신을 더 반영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문과 학생인데 수학을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전에는 국어, 영어, 사회에 우리가 배웠던 걸 다 반영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상위 3개 교과에 각 상위 4개 과목이라고 하니까 국어 4과목, 영어 4과목, 사회 4과목 이렇게 12과목만 반영을 하겠다인 거였고 고교 추천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을 다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수학을 못 빼는 거고 이과 학생들도 국어를 못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성여대 메리트가 없는 전형이 고교 추천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을 2022학년도에 상향하면 좋겠다 이제라고 생각했고 덕성여대는 이 고교 추천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면서 최저가 없는 전형이거든요. 그때 여기가 거의 3점대 후반까지 합격한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2022에서 2023을 넘어갈 때는 이제 딱히 바뀐 부분은 없었어요. 학생부 100이나 고교 추천이나 뭐 내신 산출이나 이제 최저 기준이 바뀐 부분은 없었는데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따 보긴 하겠지만 학생부 100 전형은 엄청나게 높았고 고교 추천은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덜 몰리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를,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는, 학생부 100전형 같은 경우에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번에 진로 선택 3과목이 들어가요. 그게 학생부 100전형도 그렇고, 고교 추천도 그렇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1등급, B가 2등급, C는 3등급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여튼간에 이 12과목 반영하는 데서 3과목이 뭐 1등급짜리가 들어오면은 내 점수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국수영사과의 전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3개 교과의 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문과는 수학을 수학을 뺄 수 있고 이과는 국어를 뺄 수 있는 그 상황이 다시 온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때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과였으면 꼭 수학을 빼야 되고 이과는 국어를 꼭 빼야 되는데 이제는 3개 교과의 전 과목으로 다시 이제 어게인 2020, 2021이 되는 거죠. 일단은 올해도 덕성여대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은 일단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입시 결과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학생부 100전형 이 12과목 반영하는 전형에서는 이제 글로벌 융합대학 덕성여대는 이제 학과별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과의 통, 이과의 통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통으로 선발하는데 유아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통으로 선발해요. 그러면 글로벌 융합대학의 최초 합은 1.86이요. 근데 최종 합격자 평균은 2.25고 70%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의 7등의 성적은 2.41등급이었어요.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초 합은 2.34, 그 최종 등록자는 2.82에 2.96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100전형보다는 점수가 낮아요. 왜냐면 얘 12과목 반영하고 얘는 다 반영하니까. 최저 기준은 여기가 2합 7이고 얘는 최저가 없어요. 근데 국수영탐의 2합 7이라는 거는 최저 기준이 되게 약한 거죠. 영어 3등급에 탐구 4등급 이렇게 나와도 7등급을 맞추는 거니까. 결국 학생부가 더 반영한다, 덜 반영한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튼간에 여기엔 평균 2.25고 2.8이었다. 그리고
글로벌 융합대학의 유아교육은 2.38이 평균이었고 여기는 2.17이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37이 평균이었고 여기는 2.68이 평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이제 1, 2가 있는데 1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요. 2는 이제 면접이 있는 거예요. 면접이 없는 전형의 평균은 3.31이었고 면접이 있는 거의 평균은 3.53이었고 그리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3.04, 그 덕성인재 2 같은 경우에는 2.98, 이렇게 2.95가 나왔네요. 그럼 이런 것도 보면은, 덕성인재 1의 유아교육은 3.04인데 왜 면접 보는 게 입시 결과가 더 높지? 막 이런 또 이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면접이 없는 게 면접이 있는 것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면접이 있는 거를 이번에 조금 덜 쓰려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을 이제 여기 이제 2022학년도까지만 해도 교과가 들어갔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논술 100으로 해가지고 이건 그냥 대략 뭐 참고하라고 하는데 뭐 참고할 필요도 없죠. 여튼간에 논술에선 내신이 이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을 한번 보면은, 이제 학생부 100, 그리고 고교추천. 고교추천은 2022학년도부터 이제 신설이 되는 거죠. 보면은 2022학년도에 글로벌 융합대학의 학생부 100 전형은 11.34대 1이었고, 여기 이 글로벌 융합대학의 고교추천 전형은 4.4대 1이었어요. 그때는 고교추천 전형이 뭔가 엄청나게 이제 내려오는, 이제 경쟁률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는 고교 추천 전형이 조금 더 만만해 보여서 이쪽에가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4.4대 1이 12.91이래요. 여기는 11.34가 이제 7.1대 1이 되는 거죠. 이게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16대 1에서 6대 1이 되는 거고, 이게 6.5대 1이 이제 12대 1이 되는 거고, 과학기술대학도 이제 경쟁률이 이제 훅 떨어지고, 이제 고교추천은 이제 2배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의 경쟁률 한번 볼까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 24대 1, 32대 1, 56대 1, 68대 1. 68대 1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게 왜냐면 2023학년도부터 이제 논술 100으로 선발했으니까 그렇죠. 막 뭐 내신이 뭐 20%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니까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썼을 텐데 논술 전형은 뭐 논술이 뭐 20이 들어가든 30이 들어가든 내신 5등급, 6등급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내 논술 실력과 최저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논술 100이라고 해서 뭐 더 유리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입시 결과, 이제 4개년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학생부 100 전형에서, 2020학년도에 학생부 100 전형은 2.61등급이었고, 2021학년도에는 2.31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에서 2021 넘어갈 때는 여기에서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동일하게 선발했지만, 최저 기준이 대폭 하향해가지고 입시 결과가 올라간 겁니다. 2021에서 2022 넘어갈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는 국영사의 전과목인데 이제 세계 교과가 4과목 됐을 때죠.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얘 2.03이 평균이 너무나도 이제 과하죠. 저 점수가 너무나도 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음에는 얘를 좀 덜 쓰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려온 게 이 정도입니다.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17에서 2.0으로 올라갔다가 1.59, 미친 듯이 올라갔죠. 1.59가 말이 되나?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내려왔죠. 2.38로. 이것도 이제 점수를 보면 또 웃긴 거예요. 글로벌 융합대학의 평균이 2.25인데 유아교육의 평균이 2.38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유아교육과가 글로벌 융합대학보다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튼간에 그게 역전이 됐다. 조금 이거를 보고 요거 쓰면은 이제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과학기술대학도 3.24에서 2.6으로 대폭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2.09로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 기준의 대폭 하향, 그 다음에 그 학생부 반영 과목 수의 대폭 감소, 그러다가 너무 좀 과하니까 조금 내려왔다 정도고요.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는 3.11, 그러니까 평균이 3.11이었는데 이제 2.82로 올라갔다.
유아교육은 2.6에서 2.17로 대폭 상승이었고요. 과학기술대학은 2.98에서 2.68로 이제 대폭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요거에서도 2020에서 2023학년 일단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봤지만 고교 추천은 원래는 국영, 사과, 전 과목이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가 수학 배울 수 있고 이제 이과가 이제 국어를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2.82, 2.68이 이제 과해 보이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올해부터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덕성여대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2.82가 평균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낮게 나온 거거든요. 낮게 나왔는데 여튼 특정 과목을 뺄 수 있다라는 거가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덕성여대는 이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덕성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1에서 3.31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은 2.71에서 3.04로 내려왔고 과학기술대학은 3.17에서 3.22로 일단 내려왔어요. 덕성인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고 여기는 이제 비슷하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덕성여대에서 그 서류형이랑 면접형을 할 때 당연히 서류형보다는 이제 면접형이 점수가 낮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면접형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저는 종합전형에서 이 서류형도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쟁률을 한번 보면은 이쪽에서 서류형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7.88대 1이고 얘는 14.99대 1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왜 면접형이 이렇게 많이 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서류형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간에 면접형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쪽에 고교 추천 전형의 글로벌 융합대학의 평균이 3.11이에요. 근데 덕성여대의 서류 전형이 3.21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면접형은 3.69였고 그러면 교과 전형의 평균이 3.11, 이건 최저도 없는 교과 전형인데 이거는 종합 전형이 3.21이면은 내가 얘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덕성여대에서 이제 뭐 빠삭히 알아야지 뭔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3.21이고 3.11인데 이쪽에 이제 근데 요거가 이제 평균은 얘랑 했을 때 요게 높긴 하지만 7등의 성적에서는 이제 서류형보다 고교 추천이 더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고교 추천이 교과로 안전한데 굳이 서류형을 쓸 거냐? 그러면 나는 서류형 안 쓰고 고교 추천을 쓸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교 추천 쓸래, 덕성이제 1을 쓸래, 2를 쓸래 했을 때 이거 아니면은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교과에 2022학년도에 무너진 교과에 덕성여대 고교 추천을 쓰거나 아니면 면접형을 쓰거나 서류형을 쓰겠다는 학생들이 없어. 그러니까 왜 안 쓸까 했더니 서류형을 쓸 바에는 고교 추천 써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류형을 쓰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점수가 이제 서류형은 내려왔고 유아교육도 대폭 내려왔고 과학기술대학도 내려갔고 하는데 이제 면접형은 올라갔고 유아교육이 내려왔지만 여튼간에 그 서류형 자체도 작년에는 뭔가 서류형 면접형 같이 넣었을 때 서류형만 합격했었던 친구들이 나왔었던 게 작년에 덕성여대였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전형이랑 이 전형도 막 같이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 학과가 하나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기가 전형별로 또 보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100 그리고 고교 추천 그리고 덕성인재 1, 덕성인재 2 요 4개 중에서 내가 어떤 전형을 쓰고 싶을까 정도가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싶은 걸 조금 이제 피하면 될 거고 이번에 여튼간에 고교 추천 전형이 가장 많이 쓰고 싶은 쪽의 전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2.82도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온 거고, 근데 이번에는 한 개 교과를 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진로 선택에 세 과목이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이 가장 이번에는 많이 지원할, 그러니까 전형 변화에서 가장 크게 심한 거는 고교 추천이고, 덕성인재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여튼간에 뭔가 조금 더 쓰고 싶고 덜 쓰고 싶고까지는 이제 없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면접을 좋아하네 마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덕성여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